하이스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축구 팬들을 가장 열불나게 만드는 이야기, 클린스만과 정몽규 협회장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정몽규 협회장에 관해서 축구 관계자들이나 축구 유튜브 채널 등에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경우는 드물었는데요. 그만큼 이 사태는 끝장을 봐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고 하이스톰 역시도 100%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더 화가 나는 것은 이 클린스만 감독과 관련한 부분은 아주 국제적으로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풋볼 런던을 비롯한 영국 매체들을 포함 클린스만의 자국 독일 매체들도 웃는 얼굴의 클린스만이 한국에서 경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의 웃고 있는 저 표정이 원래 저 사람이 웃는 얼굴, 즉 웃상이라서 그렇다는 밝았지도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마 우리 대표팀이 아니라 유럽 국가의 대표팀 감독으로서 저런 모습을 보였다면 거의 테러 수준의 위협을 받았을 것인데요. 그리고 외신들이 이야기하는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포인트는 심지어 한국의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클린스만을 해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이런 목소리가 옳고 그른지의 여부를 떠나서 그만큼 현재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인데요. 독일 매체 스폭스는 부끄럽고 굴욕적이라면서 아시안컵에서 탈락한 한국 국가대표팀을 이끈 클린스만 감독은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클린스만 감독이 패배에도 불구하고 미소 짓는 표정을 보인 것이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독일 매체들은 무전술로 토너먼트 대회에서 탈락한 것보다 이 웃고 있는 클린스만의 모습을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대회 탈락 후 한 인터뷰에서 은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충격을 준 바 있었으나 손흥민 은퇴설을 일축한 클린스만 감독의 발언을 전하는 토트넘 매체 스퍼스웹 역시도 아무리 클린스만이 토트넘의 전설이라지만 그에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기사는 클린스만은 항상 토트넘 팬들의 큰 존경을 받고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호감이 가는 사람이지만 그는 더 이상 감독으로 최고 수준의 전술가들과 경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아시안컵 기간 내내 선수들의 질적 수준의 부족보다는 한국의 전술에 문제가 있었음이 분명했으며 손흥민은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벤치에서 나왔음에도 자질을 보여주었다면서 과거의 토트넘 레전드가 현재의 토트넘 레전드를 눈물 흘리게 만든 부분을 정확히 꼬집었는데요. 사실 이번 아시안컵 대회는 우리 선수들 모두에게 큰 충격과 슬픔이었겠지만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받은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손흥민 선수가 브라이튼전의 승리가 아시안컵의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터뷰하면서 다시는 아시안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대회 도중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FA컵에서 탈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시안컵에서의 우승은 더 간절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 스포츠웹은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를 상대로 엄청난 기록을 갖고 있는 손흥민이 없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 손흥민도 상당한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트로피가 간절한 토트넘과 한국 두 팀 모두의 주장으로서 이런 현실은 정말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무거운 현실을 손흥민 선수에게 안겨준 것이죠.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공백으로 팀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현지 매체들의 예측이 많았지만 그나마 메디슨이 부상에서 복귀하고 히샬리송의 컨디션이 올라온 부분 그리고 베르너와 같은 새로운 영입 선수들의 활약으로 그래도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공백 기간 동안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었던 것인데요. 현지 매체 디 애슬레틱의 이야기처럼 토트넘의 스쿼드가 보강되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도 과부하로 휴식이 필요한 경우 지난 브라이튼전과 같이 일정 부분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공백 기간 동안 그래도 골을 잘 넣어준 히샬리송이 컨디션을 끌어올리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토트넘은 현재도 여전히 확실한 스트라이커 영입을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요. 토트넘이 중상위권에 만족한다면 모를까 우승을 노리기 위해서는 이른바 빅네임에 근접한 대형 스트라이커와 일부 포지션의 영입은 필수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첼시의 미드필더 코너 갤러거나 브렌트포드의 스트라이커 이반 토니 등의 선수들에 대한 영입 루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만 토트넘에게는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해결 과제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손흥민 선수와의 재계약입니다. 최근 다시 이 이야기가 영국 현지 매체들에서 큰 이슈가 되었죠. 특히 풋볼 런던은 이와 관련한 특집 기사에서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적 기간 동안 선수 이적과 관련한 움직임에서 손흥민을 생각할 필요도 없는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새로운 선수의 영입도 좋지만 토트넘 최고의 선수 손흥민과의 재계약이 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기사는 현재 손흥민은 브라이튼에서 보여준 최고의 패스는 물론이고 2023년 프리미어리그 21경기에서 18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현재 14경기가 더 남아있는 상황에서 5월 말에는 공격 포인트 30개에 도달할 수 있는 선수라면서 7월 32세가 되는 손흥민은 전혀 둔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선수라는 사실을 들어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토트넘의 중추적 선수가 될 것이기에 재계약이 반드시 필요한 선수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2025년 여름까지 계약이 가능하며 이는 그가 현재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풀로 한 시즌을 더 뛴다는 것을 의미하고 토트넘은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는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이런 계약 연장이 아니라 재계약을 제시해야 한다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기사는 이에 대해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고려하면 다니엘 레비 회장과 요한 랑게 테크니컬 디렉터도 재계약이 매우 당연한 일이라 여기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손흥민이 경기장 밖에서 가진 가치를 고려할 때 그는 토트넘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선수라는 것인데요. 손흥민은 자신의 고국인 대한민국의 아이콘이자 아시아 시장에서 토트넘의 인지도를 올리는 선수로서 손흥민을 자신들의 우상으로 삼은 수만 명의 팬들이 토트넘으로 투어를 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요리스의 뒤를 이어 주장이 된 손흥민은 토트넘 클럽의 모든 선수와 스태프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수이며 그는 마침내 토트넘의 트로피 가뭄을 끝내줄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선수이기도 하고 그가 아시안컵에 출전한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토트넘은 여전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긴 했으나 손흥민이 팀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났다는 것인데요. 만약 손흥민이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에버턴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한 경기에서 뛰었다면 승점 1점을 3점으로 바꾸는 차이를 입증했을 수도 있으며 파이널 서드에서 그의 실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랬을 것이고 맨체스터 시티와의 FA 4라운드 패배 역시 다르게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설이 입증된 경기가 바로 브라이튼전이었다면서 이는 토트넘의 남은 시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는 신호라는 기사는 손흥민의 골과 어시스트는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복귀를 향한 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토트넘이 마침내 완전한 스쿼드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현재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뛴 경력 내내 셀 수 없이 많은 일을 해온 선수이며 시즌 말미에 결정적 역할을 해낼 선수이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하에 더 밝은 미래를 계획하는 토트넘은 마지막 14경기에서 한두 단계 순위를 더 끌어올리려는 이 시점에 손흥민과의 계약을 반드시 연장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2015년 이적하여 팀의 중추적인 인물이 된 그가 토트넘에서 10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해주기를 모두가 바랄 것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난해부터 1티어 관계자들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와의 재계약이 토트넘의 지상과제인 이유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로 다양합니다. 최근 스퍼스웹은 이제 부상 선수들의 회복으로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스쿼드를 가지게 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면서 선발 명단 11명이 될 선수들에 대해 예측하는 기사를 보도하였는데요. 그중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클럽의 주장이자 클럽의 레전드이며 절대적 영웅인 소니를 대체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는 매 경기 선발 명단에 첫 번째로 이름을 올릴 선수라 예측하였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수로서 메시를 제외한 전 세계 그 어떤 선수들보다 뛰어난 마무리 능력을 가진 선수란 것이 통계로 증명된 최고의 공격수. 토트넘이라는 클럽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겸손한 모습과 팬들에게 다정다감한 모습. 31세, 이제는 어린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지켜보는 팀원 전체가 미치도록 뛰게 만드는 리그 최고의 압박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헌신. 어린 선수들과 팀 내에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존슨과 사르와 같은 중요한 인재들의 롤모델이자 멘토로서 그가 보여주는 리더십. 사우디 이적 루머를 완강하게 거부하며 큰돈보다 팀에 대한 충성심을 더 강조한 모습. 그래서 기브미 스포츠가 뉴캐슬의 시어러나 리버풀의 제라드와 같은 상징적인 존재라고 인정한 리그 최고의 스타로서의 위상. 이런 수많은 장점들을 가진 선수와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손흥민 선수 측과 토트넘 사이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몇 차례 더 오고 가고 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혀 급할 것이 없는 손흥민 선수는
일단 두 가지 제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중 첫째는 손흥민 선수가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처럼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초대형 선수들의 영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현재의 주급보다 훨씬 더 많은 리그 최고 수준의 금전적 약속과 계약 기간일 것인데요.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이번 기회가 선수 경력에 있어 마지막으로 초대형 계약이 가능한 나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래야 하는 것이죠. 정몽규 회장이 그랬다죠.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과 직접 통화하는 사이인 클린스만 감독이니 손흥민도 말을 잘 듣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현실은 손흥민 선수는 클린스만은 물론이고 다니엘 레비 회장도 조심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선수인데,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것은 협회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뒤떨어지는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그것이 손흥민 선수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어쨌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생활에서는 행복 축구의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없는 행복을 전해주는 손흥민 선수이기에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으로서도 그가 여전히 행복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축구협회는 다음 달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전 전까지 어떻게든 눈 가리고 아웅하며 꼼수 부릴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제적인 망신시키지 말고 클린스만 감독은 물론 그를 데려온 책임이 있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다 나가고 그에 상응하는 개선 방향을 축구 팬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